$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함께 방송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예. 또 이분을 만나 뵈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광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또 사담을 했는데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원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승진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함께 방송했을 때는 연구원이셨는데 네. 승진하셨습니다. 승진 턱은 뭐 어떻게 좀 됐고요. 제가 뭐 그런 거 바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이 주제가 사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엄청 안으실 수 부담스러운 있는 주제예요. 그런 주제예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또 전망, 그리고 전망. 대형주 가운데 투자할 만한 종목 세 삼성. 가지를 또 꼽아주셨어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무려. 네. 우리 또 네, 삼을 네, 좋아하는 삼을 민족이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자, 올해 증시 전망과 추천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오늘 크게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2022년 말에 S&P 500의 예상 밴드를 4,000에서 4,600 정도로 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4,300 정도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사이드가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결국에 2022년 미국의 증시 스타일이 어떨 거냐를 좀 고민해 보면 결국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로테이션 매매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에 싼 거의 기준은 뭐 네, 뭐 털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좀 아무래도 매도를 하고 내려갔던 거는 사는 그림일 수도 있고 PER이 좀 많이 고평가된 거는 좀 팔고 PER은 좀 내려갔던 거는 사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미국 증시 스타일일 때 이제 S&P 500 대형주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미국 1등 주택건설 업체인 DHI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 검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60% 가져가는 세계 1위 기업인 KLA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3D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 이제 오토데스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수에 대한 전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 4,173포인트 기록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상 밴드를 이렇게 제시하는 데 따른 근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에는 그 증시가 좀 빡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4,300 정도니까 네. 우리가 지금 증시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시가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과 이 PER의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당 순이익인 EPS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2022년도 말 저희가 S&P 500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보통 1년 뒤에 순이익이 이 증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EPS가 좀 중요한데요. 2023년 EPS 같은 경우는 $24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22년에는 16% 성장을 하고 23년에는 9% 성장하는 그림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 같고요. 좀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 좋았던 섹터와 나쁠 섹터에 어떤 좀 상쇄되면서 전반적으로 13% 정도 연평균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주로 이제 좋을 섹터는 앞으로 보면 소비자 서비스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부킹홀딩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고요. 결국 미국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리오프닝도 진행되면서 이 섹터들이 이제 눌려있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섹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아는 뭐 페덱스, 뭐 트럭 운송업체, 철도 운송업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화물 수송량이 조금 낮아져 있지만 지금 단가도 올라가고 수송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 서비스나 운송 같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섹터들에서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실적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뒤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다각화금융, 뭐 은행 같은 것들인데 결국에 이제 JP 모건 스탠리, 뭐 BOA, 뭐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의외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결국에는 예금 대비
대출이 많느냐 적느냐가 중요해요. 예대 마진 그렇죠. 예대 마진은 이제 다른 건가요? 다른 거고 이제 잔액 비중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잔액 대출이 많아야 이자가 올라갈 때 그 이익을 온전히 그렇죠, 누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금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일단은 예대 마진이 높아지더라도 이익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21년 9월까지는 사실 이 미국이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돈을 풀었죠. 줬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은행들이 그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 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대차 마진이 좀 오르더라도 네. 좀 비용단에서 좀 늘어나는 이슈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실적이 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연평균 한 13% 정도 증가해서 2023년도 말쯤에는 한 $246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주를 예.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오른다고 투자하기에는 좀 봐야 될 그렇습니다. 숫자들이 좀 마이너스가 찍히는 섹터가 거의 없는데 지금 네, 이거만 네, 마이너스가 지금, 보여서 애매해지네요. 애매해지는데 일단은 이게 전체 월가의 어떤 의견이니까 아니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세부 종목단으로 들어가면은 네. 당연히 대출 비율이 높은 업체들은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뭐 채무 불이행률이 높지 않게 잘 관리한 업체들은 좋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 전반적인 섹터를 말씀드린 거고 세부 섹터들은 네, 또 네. 종목들은 좀 봐야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EPS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약간 박스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네.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네. 또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증시가 EPS와 PER의 함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PER 같은 경우는 이 회사채 수익률이라는 지표랑 거의 반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008년부터 금리가 쭉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는 PER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올라가고 그리고 2004년부터 금리가 좀 이제 내려가는 기간에도 PER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금리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한데 이 보시면은 이 회사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무위험 이자율인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그리고 회사채 OAS라고 이제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무위험인 이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조금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연준이 한 연간 6회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나 뭐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PER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떨 거냐를 좀 고민해 보면 이 파란색은 좀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나 좀 이런 것들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결국 완화될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미국이 이 올해 기준금리를 6번 정도 인상하더라도 사실 그 물가를 잡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도 기준금리가 조금 인상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결국엔 이 빨간색인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PER은 조금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이 시나리오별로 좀 보면 우리가 EPS는 $246로 좀 전망을 했잖아요. 예. PER을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17.5배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8배가 좀 넘는데 예. 이렇게 246에 17.5배를 곱하면 한 4,300 정도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의 가정은 이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6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근데 7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스트 시나리오도 강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보통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저희 가정은 이제 네, 국제 그렇죠. 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나 원부자재 문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린 속도로 완화될 거다라는 가정에서 한 4,300 정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는 보시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7회 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일단 있을 거고요. 최악이네요, 정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지금보다 더 있겠으나 떨어진다. 이거 밑으로 떨어지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못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5회. 네, 5회 이하로 이제 올리거나 이 국가 분쟁이나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완화될 때 해결되고. 다 해결되고 이러면 4,600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워스트나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모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어서 4,3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EPS를 246이 아니고 207, 8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이 그러니까 차라리 네, 네. 기업 이익을 좀 더 올려서 잘 나오게 열심히 만들어놓고 일해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 네. 게 네. 사실 이 EPS 추정치라는 거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맞아요. 게 맞습니다. 과거였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250, 60까지 가게 되면 네. 뭐 사실 여기에 17.5배를 곱하면 네. 4,600 나오고 이러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네. 너무 여기에 갇혀서 보지 마시고 아, 네네.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기업들이 어떨까. 더 예. 열일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예, 더 바로 많이 그거죠, 벌고 포인트가. 예, 그겁니다. 매출 성장률이 지금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팍팍 더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네? 많이 사고 잠깐만요. 돈을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소비를 많이 하고. 애플 하나 살 거 네. 기계 2개 사고 네, 2개 사고 네, 컴퓨터 막 그다음에 바꾸고 예, 그렇죠. 네, 차 우리 바꾸고 여동원 앵커 같이 연봉이 크신 분들은 여기 이제 쇼핑도 더 쓰겠습니다. 많이 하시고, 더 쓰시면 예,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미국 주식 좀 이따 어떻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끝나고 만날까요? 모일까요? 자꾸 뭘 사달라십니다. 네, 네. 지난번에 사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부사장님이 살 차례인데 네. 어쨌든 네. 지금 뭐 워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정말 최악이에요. 모든 게 네, 맞아요. 해결되지 않는 네, 그리고 금리도 7회 이상의 인상이고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나 베스트 시나리오 여기에 플러스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기업의 이익 단위 더 올라가는 것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보다는 연말에 조금, 됐을 예, 때 좋아지지 S&P 않을까. 500의 지수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이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실지 아니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그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혹시 없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예. 혹시 뭐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좀 아니, 그러니까 아예 내려가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물가는 올라가는 걸로 네. 정의를 한다면 네. 저는 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생산량이 꽤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한 3%가량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경제 성장은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고 물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제 성장, 뭐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가 그 팬데믹 사이에서 너무 두 자릿수를 막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네. 보고 나서 올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둔화되네. 그렇죠. 경기가 이렇게 네. 꺾이는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네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그렇죠. 팬데믹 이전으로 가서 그 사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우리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한 거예요.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또 보는 그 수치가 전년 대비, 뭐 분기 대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좀 긍정적인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어차피 박스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그렇죠. 해줘야 해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됐던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증시에 신규 자금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증시가 쭉 갔던 시기는 이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종료가 된 것 그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증시가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파란색이 주가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2020년 초부터 계산을 해놓은 건데 보통 이제 IT 섹터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안 보는 시클리컬 섹터들이 주가가 좀 전반적인 증시보다는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이제 몰려 있는 자금이 좀 여러 로테이션 되는 그림이 앞으로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섹터는 이제 소비자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초보다 3% 가량 빠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최근에 PER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리오프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의류 같은 거는 주택 건설 업체들이나 이제 의류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인데 이쪽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9% 정도밖에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쪽 자금들이 일로 로테이션 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또 금방 또 넘기셨어요. 바로 추천 종목 3선을 보려고. 삼선. 아, 예. 아까 예. 우리가 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좀 네.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사실 정당하면 네.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거 빠져 있는 이유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형주 중에서 세 네.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주택건설업체. 네. 디아로턴이라는 기업이고요. DR 호턴. 네, 미국의 1등 주택 건설 업체고 그 주택 공급량 기준으로 점유율 한 10% 정도 가져가는 업체입니다. 특이한 점은 좀 저가 주택 위주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방에. 네. 지방에. 네. 이 보시면은 그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게 이 선이 뭐냐면 이게 4배, 그러니까 여기에 주가의 사이가 있으면 한 PER이 4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PER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급락을 했냐면 그 지금 미국의 건설 노동자가 굉장히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초과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족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건설 노동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노동자를 못 구해서 주택 건설을 못 짓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 그리고 또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수요도 빠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인력 부족 문제라는 거는 인건비 인상과 함께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중요한 건 다주택자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주택 수요가 내려가는 폭이 가파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비중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미국은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초과 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하락은 조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게 적정한 멀티플이 한 6배에서 8배 사이 정도로까지만 가더라도 화면을 보시면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연말까지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 건설업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한 번 올라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집을 조금 사는데 부담이 집을 되죠? 사실 분들이 약간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건 어떻게 혹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결국에는 예.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가 좀 중요할 때 실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실수요가? 실수요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도 뭐 어차피 사야 되는 사야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지는 혹시 그거 아닙니까? 더 올라갈 거야 빨리 사야지. 빨리 맞아요. 사야지. 올해 초에 되게 예, 그런 더 뉴스들이 올라가기 많이 전에 빨리 나왔어요. 사야지 하는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런 네.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재택근무 비중이 지금 30% 올라가고 정도 있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도심 지역에서 이 외부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수혜 보는 게 지방의 도시를 파는 디아로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정확한 지난번에도 지적이네. 이남은 교수님이랑 고급 주택 건설하는 뭐 그렇습니다. 팜스프링 그렇죠. 쪽에 네. 건설하는 그 기업을 확인했었잖아요. 내나, 그러니까 내나. 이런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핫한 상황이라는 거를 또 이 DR 호턴을 보면서도 네, 알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세계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네. 있네요. 이 기업이. 네, 60% 점유율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이름이? KLA고 이제 티커는 KLAC입니다. 네. KLA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파운드리 향으로 매출이 비중이 거의 70%가 넘어요. 한마디로 그 TSMC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네. 거기서 그냥 장비 팔아서 돈 버는 업체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장기 수혜주고요. 그 2021년 정도부터 이제 KLA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를 모두가 인지하게 되면서 PER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18배에서 22배 사이까지 갔던 건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보면 굉장히 급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14배에서 18배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14배에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KLA가 장비를 만들 때 그 중간중간 부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동남아가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완전 폭증하다 보니까 뭐 셧다운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좀 전반적으로 장비 주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TSMC가 뭐 정말 역대급 규모의 캐파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은 많은데 이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업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KLA가 주가가 굉장히 빠져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해보면 어젠가의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오미크론이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격리 같은 규제들도 해제하고 락다운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장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업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완화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인 18배에서 22배 사이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좀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KLA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만들기만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은 엄청난 반도체 그렇습니다. 약단의 업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KLA 티커가 KLAC고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오토데스크. 이것도 건설 관련된 기업이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그 온갖 산업에서 쓰이는 3D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캐드죠, 캐드. 마케트 맞습니다. 캐드. 네. 예. 예를 들면 캐드. 예를 들면 이제 건설 쪽에서는 네. 뭐 이제 그 이미 건설을 짓기 전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쵸. 미리 뭐 설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려야 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뭐 엔터나 미디어 쪽에서도 아무래도 3D 디자인 같은 무대 것들을 이런 디자인. 네, 맞습니다. 뭐 게임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마야라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가 점유율 5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3D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네. 대부분 이런 3D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전환 트렌드의 되게 확실한 장기 수혜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PER을 받아왔습니다. 그 보시면은 어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60배에서 75배 사이에서 PER이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가 결국에는 이 기업이 그 건설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야지 좋은 산업이에요. 근데 그렇죠. 3분기 때 이제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몇몇 투자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면서 좀 실적 둔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굉장히 많이 급락해 있는 엄청 많이 상태인 거죠. 빠졌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분기 때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만약에 이제 진행되게 된다면 23년부터는 수혜를 오히려 강하게 입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 확실한 장기 성장 수혜주를 좀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데스크에도 지금 주가 빠졌을 때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이 좀 생경한 종목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살아있고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 위주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니까 또 관심 종목에 그렇죠. 담아두시고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움증권 이원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